바로 시작할게. 응. 질문하세요. 등차 합 555. 오 이전에 있나요? 2. 오케이. 자, 552번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공차가 2인 등차수야 AN에 SK가 마이너스 16이라 나왔고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요 두식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물론 여러분들이 2분의 K에 뭐 A1 더하기 AK,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분의 한개수가 이제 K 플러스 2개죠. A1 더하기 A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연립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 왜냐면 AK는 A1 더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K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논리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해가 다 나오거든? 그렇게 푸셔도 돼. 근데 요 두 식을 봤을 때 빼고 싶어져야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SK 플러스 2 마이너스 SK는요. AK 플러스 2 더하기 AK 플러스 1만 남아. 왜냐면 1항부터 K 플러스 2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K항까지만 더한 걸 빼니까 K 플러스 1항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은 남게 되겠죠. 요런 아이디어로 푸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뺐으니까 4가 되는 거죠. 얘들아 봐봐. 공차가 2래. 그럼 얘네 둘이 2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2 크겠지. 근데 더해서 4 나와야 돼. 그럼 뭐랑 뭐면 좋겠어? 1, 3 갖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AK 플러스 1에 대한 정보가 1이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지금 초항을 몰라.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뭐 초항을 생각해봐도 좋죠. 왜? 우리가 하나 찾았잖아. 내가 지금 K 플러스 2번째 항을 찾았으니까 쌤은 요 아래쪽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번째인지도 모르니까 미지수가 좀 꽤나 있네요. 여기 3. 얘들아 여기가 3이면 요 A1은 어떻게 표현돼? 좀 어렵나? 조금 어렵죠? 얘들아 A1에다가 그냥 K 곱하기 공차 더한 게 AK 플러스 1 되는 거는 혹시 보여? 그치? AK 플러스 1은 A1 더하기 KD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요 녀석이 그냥 1이네. 그러다 보니까 A1이 1-2K로 나와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졌다가 대입하는 거지. 였다가 숑 대입하게 되면 2분의 K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A1에다가 AK 플러스 1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쌤이 요 뒤에 거를 얘들아 저게 2-2K니까 2로 약분시키면 1-K지.
근데 k-1로 쓰고 여기를 12라고 써버릴게요. 그럼 얘들아 저 두 개 숫자 3 차이 나는데 곱해서 12 나온대. 그러면 자연수 k 값이 잠깐만. 약수 중에 있나? 없네? 잠시만요. 뭐야? K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K 플러스 2, 1 마이너스 2K 대입 2 빼기 2K 니까 K 빼기 1 맞잖아. 그치? 잠시만. 왜 자연수가 안 나오지? 잠깐만. K 플러스 2에서 SK 빼니까 4. 여기까지는 맞죠? 그리고 공차가 2니까 1, 3도 맞고. 잠깐만. 얘들아 미안하다. 쌤이 K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버렸다. 아이고. 미안. 여기가 그러니까 뒤에가 3 미안해. 큰일 날 뻔했죠? 얘들아 여기가 빼기 2였겠네. 보여? 그러니까 4 차이가 나야 되니까 2랑 6에 해당이 됐겠네요. 그래서 K가 4가 나왔어야 돼. 미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K 값까지 다 구했으니까 초항도 뭐 구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구하면 돼? A 2K 값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초항에다가 더할 필요도 없지. 얘들아 그냥 K 플러스 1번 장에다가 K-1의 공차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1 더하기 4니까 3 곱하기 2 해가지고 정답을 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이거 일반항 세워서 구해. 그냥 평범하게. 그래도 괜찮은데 쌤이 이런 거 보면 그냥 주어진 항 정보로 최대한 구하고 싶어져가지고 이런 거 봤을 때 AK 플러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런 걸로 구해도 괜찮아? 다 나와. 좋아. 553번, 4번 중에 질문 있나요? 3번은 저번에 했고 4번 554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고쳤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고 넘어갈게 얘들아. 처음 4개 항의 합이 24고 뒤에 4개 항의 합이 156이래. 그러니까 이제 n-3부터 n항까지가 156이라는 거지. 그 얘들아 저게 다 공차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1, 2, 3, 4랑 n-3부터 n까지랑 어떻게 접근하고 싶어?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풀이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쌤하고 언급은 하고 갈게. 자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다 더한 게 24 n-3, n-2, n-1 n번째 항 다 더한 게 156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봐봐. 얘랑 얘가 여기에서 공차를 n- 몇 개 더해주면 나와? 자 그러면 천천히 A4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AN이 나와? 방금 내가 마지막에 답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지금 두 녀석의 항번호가 n-4죠. 차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너네 AN 구할 때 초항으로 어떻게 구해? AN은 A1 더하기 n-1D라고 잘 얘기하잖아. 그러면 AN은 A4에서 시작하면 n-4D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를 좀 덜 더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돼? 왜 A4라 좀 뒤에서 시작했으니까? 얘들아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등차의 원리야. 등차의 원리. 잘 봐. 잠깐만. 너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갈 때 D씩 커지잖아. 그러면 쭉쭉쭉 여기까지 갔어. 그럼 내가 A1을 기점으로 AN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공차 몇 개? 몇 개 더하면 돼? 이건 일반한 공식이야 얘들아. 외우고 있어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출발점을 A4에서 하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떻게 되면 돼? 요거는 잘 모르겠어. 혹시 이렇게 갈 때? 공차를 몇 개만 더 해주면 될까? 몇 개일 것 같아? 그쵸? n-4개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출발한 것보다 3개를 덜 더해도 되는 거야.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n-1에서 3을 빼면 n-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n-4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내가 일반항을 구할 때 k번째 항의 기준으로 n-k의 d 이렇게 일반화도 시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원리적으로 느끼시면 돼. 여기 출발하는 항번호랑 여기 공차의 개수랑 더해서 요게 나오면 돼. 이게 2n이라면 여기가 2n 빼기 4 이런 식으로만 다 바꿔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원리를 잘 기억하면 한 칸당 n개씩 가니까 n씩 증가하니까 혹은 뭐 감소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여기가 꼭 n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모양이 바뀌면 못 하잖아. 그치? 생각이 안 드니까. 여기가 갑자기 내가 이걸 찾고 싶대요. 근데 내가 6번째 항 알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공차 몇 개 더 해주면 돼? 급발진했죠? 4n 빼기 9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 힘들겠지만. 그치. 이게 뭔가 싶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여기랑 여기 숫자 더했을 때 이거 나오면 돼. 외워. 근데 이해해야지. 자그마한 숫자들로 좀 이해를 해봐. 지금 좀 이게 n 나오고 막 이래 k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쌤이 여기서 설명했을 때도 그 논리로 좀 설명을 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등 B도 똑같다 얘들아. 저게 그냥 다 곱하기고 D가 아니라 R이고 저 D의 개수가 공비의 지수로 올라가면 관계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앞항에서 뒷항 갈 때 이렇게 R배씩 늘어나니까. 쌤이 이 얘기를 왜 물어본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봐봐. 요렇게 넘어갈 때요. 다 공차를 n-4개씩 다 더해주면 저게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n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풀이가 좋을까? 나 글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차든 n이든 알고 있으면 방금 저 관계가 보이는 게 깔끔하니 좋거든. 근데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4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요렇게 2개 더한 게 요렇게 2개 더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공차가 하나 커졌는데 여기는 공차 하나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서로 쌤쌤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 더한 게 똑같고 이렇게 2개 더한 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A1이랑 AN을 더한 게 4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봤을 때 쌤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관점도 무조건 보면 좋을 거야. 되게 효율적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알려줬던 방식이잖아. 보면 좋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너네가 그거를 봤더라도 내가 지금 항 넘버랑 그러니까 항 개수랑 그 다음에 공차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킵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관계를 보려고 노력하면 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4배의 A1 더하기 AN을 한 게 저거 다 더하면 얼마니? 180 정도 나오니까 초항이랑 막항을 더한 게 얼마야? 45네요. 야 얘들아 이거 구하고 나니까 요 마지막 조건 너무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지? 이거 뭐야?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n에 얘들아 여기에서도 굳이 또 막 2a1 더하기 n-1d 이거 공식 쓰지 말고 초항 막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2개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거 방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45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540 이렇게 납득돼? 그럼 뭐 얘들아 이거 계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자 9로 나눠볼까? 5, 9, 45 이 60 정도 나누면 12 정도 넘어가면 n값이 24가 나왔네요. 그쵸? 이거 뭐야? 왜 n의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최적화된 풀이였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지금 여기서 n의 값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너네로 하여금 뭐 특정 항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결국에는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그쵸? 그럴 때 아까 첫 번째 거 본 거를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지. 왜? 24에다가 여기가 지금 다 n-4d씩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 근데 n은 방금 우리가 24로 구했지. 20d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20d씩을 4번 더해주게 되면 요게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24 플러스 80d가 156을 풀어서 d를 구해. 그런 다음에 특정 항넘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첫 번째 거를 잘 못 봤으면 조금 돌아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네다가 다 초항 기준으로 다 공차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초항 더하기 몇 공차, 초항 더하기 몇 공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식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되게 또 헤비해지는 거지. 여기가 17, 18, 19, 20의 합으로 나타나지잖아. 그러니까 번거로워요. 그래. 그리고 어차피 지금이야 뭐 n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올 거니까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쌤 첫 번째 얘기한 것도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자 일단 555번 볼게요. 자 얘들아 A3가 42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AK 빼기 3 더하기 AK 빼기 1이 마이너스 24래. 그럼 얘들아 이걸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는 게 이 녀석이 그 공차가 음수였을 것 같아요. 요 뒤에 거 보니까 뭔가 음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얘 근방에서는 얘들아 애지간하면 양수 아닐까? 이 42 어떻게 이겨? 그죠? 그러니까 음수겠거니 하는 느낌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야. 그리고 지금 얘들아 요거 2개 더했대. 그러면 저거를 또 A1 더하기 뭐 K 빼기 4D 더하기 뭐 A1에 뭐 K 빼기 2D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등차 중항을 봐야 돼요. 응? 그래서 2배의 K 빼기 2항이 마이너스 24다 한번 적어주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은 AK 빼기 2번째 항은 마이너스 12다 이런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춘?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A3 정보 알고 있으니까 공차만 알면 K를 구할 수 있거나 혹은 K만 구하게 되면 공차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 더 나온 거야. 1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한 게 K제곱이래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저 수열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수열의 합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쌤이 대입해 볼게요. 2분의 K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한계 k 제곱이지. 얘들아 이거 적어놓고 조건 나온 거 한번 봐봐. 아우 막 무슨 생각이 들어. 힌트? 여기 위에. 얘들아 이거 2개 더한 거랑 요거 2개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왜? 공차 2개 주고 공차 2개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얘 어때? A3에서 공차 2개 빼면 A1 나오고 그 뺀 거를 멋대로 여기다가 딱 더해주면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요 3랑 K 빼기 2랑 더해준 게 저 똑같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42 빼기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한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거 납득? 납득? 선아 괜찮아? 이거고 이거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양변 더하면 똑같아지지. 보여? 이거 2개 더해봐. 그러면 32가 A1 더하기 AK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봐. 그래서 쌤이 처음에 너네 가르칠 때 그 공식 대입해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난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물론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공식만으로 풀게 되면 되게 좀 이런 문제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계속 생각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저기가 30이 나왔으니까 15K가 K제곱이니까 K는 15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쉽지 않아. 이런 거 처음 문제, 너네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한간의 관계를 계속 읽어내는 게 쉽지 않아. 쌤도 처음에 여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그 무지성 공식 대입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좀 어느 날 살짝 등비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를 배우면서 막 한간을 좀 읽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 뭔가 생각하면서 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수요를 잘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랑말랑하게 풀어보자. 556번도 한번 같이 해보자.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공식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최후의 보루로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 근데 너네 생각을 가져. 공식은 조금 느려.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체감이 잘 될 거거든. 되게 느리단 말이야. 근데 뭔가 발상을 하게 되면 되게 빨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수열이란 단원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분 정도는 그러니까 발상을 막 해보는 거야. 낯선 수열을 어차피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소에 발상하는 훈련을 하면 그게 시험장에서도 당연히 돼요. 그럼 그냥 발상되는 대로 풀면 돼. 근데 시험장에서 발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쫄지 말고 그냥 공식 쓰면서 같이 계속 발상을 하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서 뭐 누군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나도 그래. 나도 여기서 너네 앞에서 생각하다가 안 되면 공식 쓸까? 살짝 이런 타협점도 찾고 그래요. 아까 여기 풀 때 좀 시겁했거든요. 여기? 이거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풀 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그냥 뻘짓해서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내가 발상이 틀린 건지 뻘짓해서 틀린 건지 구별 못 하잖아. 그쵸? 그냥 그럴 때 그냥 공식 쓰세요. 알겠지? 자 얘들아 SN이 저렇게 나와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요 SM 모양을 보고 자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자. 등차 수열
합입니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쌤이 그렇게 언급을 했었어.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입니다. 공차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d가 2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9죠?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19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AN을 세울 때 일단 2N 갖다 적고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9 나오려면 뒤에 상수항으로 마이너스 21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쌤이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너네 그 당장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시간? 뭐 오늘도 배울 수 있겠다. 시그마 배울 때 그냥 너네가 지금도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고 안 나와 있죠? 어떤 수열의 합 모양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때 너네가 이게 등차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있으면 훨씬 빨리 푼다는 거지. 되게 중요하니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야. 물론 AN은 SM 빼기 SM-1로 구할 수 있지.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저거를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들아 절대값을 싹 다 씌우래. 그래서 15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한번 얘들아 이 녀석은 봐봐. 절대값이 있으니까 내가 부호를 판단하고 싶죠? 초항은 당연히 음수였잖아. 마이너스 19니까 이 씨 커지지. 어디까지가 마지막 음수야?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면 마지막 음수가 나오죠? 10. 그치? 어휴 등산동 너무 시끄러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7 쭉쭉쭉 마이너스 1까지 온 게 여기가 지금 A10이야. 그치? 그 다음에 1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 5, 7, 9 이렇게 되는 게 A15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싹 다 더한대. 그러니까 얘들아 뭐 합공식을 써도 괜찮은데 그냥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얘들아 여기까지 한 세트가 저쪽에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저쪽도 지금 음의 홀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9까지 합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양수 씌우니까 11부터 19까지 홀수 합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발상이 끝났으면 굳이 공식으로 구하지 마. 얘들아. 요거 오른쪽 라인 다 합치게 되면 2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5가 여기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11부터 19까지 합이죠. 11부터 19까지 합은 얘들아 그냥 이 녀석에다가 다 10씩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50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25가 2개 있어서 50이었는데 걷다가 75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12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 공식 안 썼다. 나 진짜 이 문제 풀 때 내가 공식 선생님 공식 쓰셨잖아요. 이러면 할 말 없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가 이 합 구할 때는 쌤처럼 방금 생각한 대로 풀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 곱하기 2 더하기 25 더하기 5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5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공식으로 푸는 방법 없어요? 일단은 절대값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가 이 A10이랑 A11 정도는 구하면서 이 수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너네가 직접 느껴야 돼. 얘들아 쌤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 등차 수열의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직선이야. 그리고 공차가 기울기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2지. 이 녀석은 감소하고 있던 수열이었어. 잠깐만 미안해. 지금 공차가 2니까 증가하고 있는 수열이야. 그쵸? 마이너스 19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지금 n 절편이 2분의 21이었어요. 그러니까 10.5였어. n 절편이. 근데 얘들아 우리가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냅다 그림을 그리면 딱 대칭이라고. n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있고 여기가
2분의 21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모든 값이 다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직선이니까 1차 함수니까 점대칭 함수잖아.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동등하게 떨어진 녀석이, 즉 합해서 21이 나오는 녀석이 다 함수값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 절대값은 똑같고. 이해돼요?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똑같아지는 거지, 함수값이 양수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은 우리가 홀수로 좀 보기 쉽게 눈이 편안하게 나왔지만 나중에는 얘들아 기울기가 3, 4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그럴 때도 똑같이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내신 때 물론 너네가 여기가 뭐 기말고사 범위여가지고 뭐 또 까먹겠죠. 우리가 한 여기 이제 5월달 중순부터 또 딥하게 들어가고 할 텐데 아마 많이 또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등차 수열은 딱 그 일반항 세우는 방법이랑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1차 함수 딱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편할 거야. 나중에도 기억이 날 거예요. 오케이, 요쯤 하고 우리 등비로 넘어가자. 등비 중에 질문. 네. 이렇게 사이에 낑겨 넣어서 만드는 요런 문제는 무조건 하나는 꼭 나오더라. 어느 학교 시험을 봐도 뭔가 꼭 나오더라고. 그 10번 전후로 해가지고 딱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 잘 봐. 자, 얘들아, 2분의 1과 8 사이에서 n개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는데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 얘들아, 이 수열의 모든 항의 곱이 512래요. 와? 오. 얘들아 봐봐. 얘도 아까처럼 등차에서는 요 두 녀석의 합이 요 녀석들의 합과 똑같다 막 이렇게 했었지. 계속 똑같아지게. 등비수열에서는 요 두 녀석의 곱이 요 두 녀석의 곱, 요 두 녀석의 곱 쭉쭉쭉 계속 똑같아. 왜냐면 r을 하나씩 주고 뭐 뺐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면 어때 얘들아? 지금 항이 토탈 몇 개야? 저 수열에? n개야? n 플러스 2개야? 응?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쌍이 몇 개가 나올까? 2분의 n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험해요. 홀수일 수도 있잖아. 가운데만 덩그러니 하나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저게 얘들아 다 짝수야. 그러니까 n이 짝수면 이게 다 페어를 가져요. 오씨. 그쵸? 2분의 n 플러스 2라고 하면 돼. 그때는.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면 2분의 n 플러스 2 한 다음에 가우스 씌우면 되긴 하는데 뭐 가우스 싫잖아 우리가. 그 홀수에서 하나 빼주면 짝수 되죠. 그거를 나누기 2한 만큼 페어를 갖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가운데 거 하나가 덩그러니 남는다 그랬잖아. 그 녀석을 뺀 나머지는 다 페어를 이룬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것만큼 쌍을 가져요. 홀수일 때는. 근데 지금 여기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일단 한번 곱해보는 거야. 일단 양 사이드 한번 곱해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저거밖에 없으니까. 짝코를 모르니까. 얘들아 512는 2의 몇 제곱이야? 9제곱. 아씨, 뭔가 느낌 안 좋아. 홀수가 싫어. 그쵸? 여기 곱한 게 2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2의 제곱이 몇 쌍 나왔다는 거야? 이거 곱한 게 지금 2의 제곱이래. 2의 제곱이 일단 몇 쌍 나와야 돼? 몇 쌍 나와야 돼요?
내 쌍. 일단 이게 8제곱까지는 가야 돼. 그 가운데 2가 혼자 덩그러니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 이해돼? 이게 뭔 느낌이냐면 이게 2의 9제곱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페어가 4개잖아. 그러니까 A1, A2, A3가 있었던 거야. 이게 A4고. 그리고 여기는 A, n 빼기 2, A, n 빼기 1, A, n 곱하기 8 이런 식이었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이 4니까 n은 7이고 뭐 이렇게 다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게 곱이 1024였대. 그러면 요거 양 사이드 곱한 게 5덩어리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5 해가지고 전체 한개수가 10개였을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요 덩어리가 4덩어리 있다고 생각하면 2의 8제곱이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한 덩어리 더 있으면 2의 10제곱이니까 요 곱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덩어리는 없었고 가운데에 2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A1, 2, 3랑 A5, 6, 7이 쌍쌍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A4가 뭐야? 2네요. 적혀있듯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 미지수도 두고 하시면 돼요. 새로운 수열 Bn을 세팅합니다. B1이 2분의 1이고 Bn 플러스 2가 8이에요. 한개수가 n 플러스 2니까. 그런 다음에 공 B를 모르니까 R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B1이 2분의 1이고 Bn 플러스 2가 8이니까 Bn 플러스 2, 즉 8은 B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세우고 너네가 모든 항의 곱을 다 구해야 돼. 그럼 다 R이랑 막 n의 거듭제곱으로 막 나타나겠죠. 그러면 나오기나 하겠지. 계산했을 때. 상당히 귀찮겠죠? 지금 왜냐면 그러면 너네가 한개수랑 그러니까 한개수는 찾는 건 맞는데 공비까지 찾아야 돼. 그렇잖아. 지금 얘들아 이거 구해놓고 보니까 공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공비가 얼마야? 대충 하나, 둘, 셋, 4번 곱한 게 8이어야 돼. R의 4제곱이 4야. 그러니까 R은 루트 2예요. 이런 것까지 다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지? 그러고 나서 A4가 뭐지? 아, A4는 B5네. 막 이러면서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럼 B1 곱하기 뭐 R의 4제곱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4제곱 하니까 뭐 똑같이 2란 거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그 차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것도 발상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알겠죠? 쌍쌍이 쌤이 얘기한 거 잘 기억해 얘들아. 이거 그 짝수일 때는 모두가 다 쌍쌍이 이루고 홀수일 때는 가운데 거 하나만 덩그러니 남고 나머지가 양옆으로 쌍쌍이야.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유리해. 좋습니다. 삼각함수 할 때도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왔어. 그 막 사인 0도의 제곱 더하기 사인 1도의 제곱 쭉쭉쭉 사인 90도의 제곱까지 막 합한 거 있었잖아. 그것도 다 쌍쌍이였잖아. 쌍쌍이. 그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쵸? 제곱 합은 1 이용해가지고 했던 거. 그런 것도 가운데 45도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잖아. 사인 0도랑 사인 90도까지 개수가 홀수계여서 그래요. 90 빼기 0 플러스 1 하면 91개의 항이죠. 그러니까 홀수계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45가 하나 덩그러니 남고 나머지 쌍쌍쌍 이렇게 이루는 거. 응용이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이 그러니까 뭐 물론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지만 너네가 수열을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한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학년 때도 만약에 수열을 알고 있었더라면 복수수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겁나 편했겠지. 맨날 규칙성 찾고 하는 건데 그냥 등차 일반항으로 세워가지고 다 풀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미 뭐 지나간 세월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쪽에 써먹으려면 삼각함수 쪽에 많이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열 등차 등비는 잘 기억해도 600번? 600번? 다 괜찮아요? 아니면 해줘요? 할게. 잘 들어봐. 얘들아, 요거 논리가 이게 진짜 개념 원리가 이 옆에 거를 써놨거든. 얘들아, 이게 진짜 쌤이 이때 당시에 이게 한 4년 전 기출문제야. 4년 전? 5년 전? 그래서 쌤이 한창 이제 위에서 강의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거를 못 떠올려서 틀리는 건데 이거를 적어놔줬어. 개념 원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내가 저 논리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저게 그 지금이야 옆에 적혀 있고 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여태 봐온 모든 고3 재수 애들 중에서 이거를 저 논리로 단 한 번에 해가지고 제대로 푸는 애를 잘 못 봤어. 그냥 대충 이게 객관식이니까 보기에 뭔가 선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모양을 좀 때려 맞춰서 푸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이걸 제대로 못 풀더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들 A라는 점이 좀 폭력적으로 생겼죠? Y값이 뭐 2의 64제곱이야. 구할 수가 없어. 그쵸? 그냥 킵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거 따질 때 여러분들이 그 XN 뭐 이런 거 정의되어 있잖아 지금. 요 정의된 거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64가 초항이 아니야. 우리 그 오늘 시험 문제에서도 그 3번에 그 시행 횟수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1회 뭐 2회 막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초항으로 잡고 하면 틀리는 거야. 여기 1회부터 잡아야 돼. 되게 중요해. 이거 진짜 그냥 나도 실수 많이 했어요. 덤벙대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마음껏 실수해 보시고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만 하지 마.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지금 16의 x제곱이거든. 2의 4x제곱이에요. 되게 또 폭력적으로 올라가는 함수야. 지금 그래프를 너무 많이 순화시켜서 그려놨어. 그쵸? 그럼 얘들아 y값이 2의 64제곱이 되려면 요 녀석 입장에서는 x에 얼마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16 정도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왜냐면 4x가 64가 돼야 되니까 x는 16 정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녀석이 뭔가 초항과 연관이 있겠구나.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들아 점 QN의 x좌표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6이 첫 번째 항일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들아 요 녀석의 y좌표는 또 2의 16제곱이겠지? 그러면 또 여기가 4로 바뀔 것 같지 않아요? 4x가 16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Q2가 4콤마야. 이제 느낌 온다. 4분의 1 띵. 그쵸? 그래서 4분의 1씩 줄어들고 있네. 우리가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했으니까 xn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xn은 초항이 16이고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n-1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얘들아 봐봐. 조건을 봐. xn이 k분의 1보다 작다라는 관계식을 만족할 자연 n의 최소값이 6이 되고 싶대요. n의 최소값이 6이 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뭐 자연수 k에 대해서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네가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실전에서 얘를 딱 마주했다고 생각해봐. 뭐 옆에 뭐 힌트 따위 없어. 그냥 너네가 갑자기 요거 만족하는 부등식의 n의 최소값이 6이 되고 싶어. 일단 대입은 해보고 싶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6을 대입해 보면 여기까지 나와. 그럼 봐봐. 여기서 2의 10제곱 분의 2의 4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분의 1이야. 6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지? 2까지 하나 나왔어. 그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또 뭘 할 수 있을까? K가 이렇게 하면 K가 이제 뭐야 64보다 작네? 하면서 보기를 보니까 답이 없네. 뭔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부터 5 사이에서는 그러면 저 부등식을 만족을 안 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5일 때도 만족을 안 해야 n의 최소값이 6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의 흐름이 이해가 돼?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너네가 지금 요 조건만 보고 우리가 n에다가 6을 대입해서 여기까지 관계식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실전에서 되게 벙찌게 돼요. 이것도 객관식이 아니었으면 진짜 무지하게 많이 틀릴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옆에 힌트도 없으니까. 뭐지? 이 부등식을 어떻게 더 해석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6일 때 성립하는 게 최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어떤 K가 있어.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내가 n이 지금 점점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6회 정도 거듭했을 때 얘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5번까지 했을 땐 쟤보다 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혹은 같거나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가 6번 시행했을 때 얘보다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야 우리가 실전에서도 16 곱하기 4분의 1에 5 대입하면 여기가 4거든요. 이 녀석이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식이 생기게 돼. 무조건 저게 성립해야 n의 최소값이 6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하게 되면 2의 8제곱분의 2의 4제곱이야. 그럼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역수 취해주게 되면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요. 따라서 16 이상 64 이하로 바뀌게 되니까 48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실전에서는 애들이 다 어떻게 때려 맞췄냐면 여기 64잖아. 16 막 이러면서 땅 이렇게 가요.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데없이 뭐 몇 개를 빼기에는 규칙성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였다가 그 좀 대입하다가 얻어 걸리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역수니까 아니면 애시당초에 또 여기에서 또 역수를 미리 쳐놔. 미리 쳐놓으면 2의 4제곱 분의 또 4의 n-1제곱으로도 바뀌거든. 그 녀석보다 크다로 부등식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저게 64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그 전건은 16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게 n이 5일 때는 저게 성립이 안 됐어야 됐지 이러면서 이제 부등식 거꾸로 바꾸고 등호 붙이는 요게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친절한 게 뭔가 요거를 생각을 잘 안 나게 하려고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숫자를 3개씩 띈 것 같거든. 연관성 없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도 그 48, 49, 47 이런 거 다 있었잖아? 그럼 분명히 옆으로 세는 애들도 많았을 거야.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또 등호 안 붙여가지고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마팅이 가게 하기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등호를 꼭 붙여야 된다는 것도 짚고 가자. 나중에 저런 걸로 그냥 다 개수 차이 발생해서 문제가 틀리게 나오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 나갑시다. 혹시